자, 오늘은 표면 발광 다이오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헤테로 접합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그리는 법도 배웠고, 그 다음에 내부 양자 효율, 외부 양자 효율 모두 배웠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표면 발광 다이오드를 논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10-5-1 요 표면 발광 다이오드까지만 논의를 하겠습니다. 자, 표면 발광 다이오드는 이러한 구조를 갖습니다. 우리 발광 다이오드는 응용 분야가 대략적으로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이런 조명, 그 다음에 광통신, 요즘은 뭐 기가헤르츠라 해가지고 레이저 다이오드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LED를 광통신에 사용했을 때는 주로 메가헤르츠 단위였는데, 지금은 이제 레이저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게 대세를 이루고 있죠. 자, 이러한 표면 발광 다이오드, 이것을 면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일정 면적을 갖고 빛을 발광시키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에도 이용될 수 있고, 또는 조명, 면 발광 조명이 되겠죠. 기존의 조명이라는 것은 뭔가 점이라는 개념이 강했죠. LED 같은 경우에는 점광원 이랬는데, 확산판을 사용하지도 않고 이렇게 면 발광이 가능하기 때문에 면 발광을 이용한 조명, 이런 거에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LED는 1962년에 최초로 개발이 됐습니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로닉스에 있는 홀로냐크라는 연구자가 당시에 갈륨 아센 포스파이드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레드 LED를 최초로 보고를 했습니다. 반도체가 개발된 게 1947년이었으니까 약 한 15년 뒤에 바로 이렇게 발광 다이오드까지 보고를 했죠. 대단히 빠른 진보죠. 반도체는 뭐 미국에서 시작해서 미국에서 초창기에는 대부분 다 주도적으로 산업, 학계를 다 이끌었죠. 자, 표면 발광 다이오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판은 N 플러스 갈륨 아세나이드 기판을 사용합니다. 물론 뭐 다른 기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정한 예를 드는 겁니다. N 플러스 갈륨 아센 기판을 사용하고, 그 위에 이렇게 알루미늄 갈륨 아세나이드, 갈륨 아세나이드, 알루미늄 갈륨 아세나이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밴드갭이 큰 두 물질 사이에 밴드갭이 작은 물질이 샌드위치된 그러한 구조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논의했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요 위층, 요 얇은 층이 P 플러스 갈륨 아세나이드, 그리고 맨 위와 맨 아래에 이렇게 전극이 패터닝 돼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고 여기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주면 여기에서는 양공이, 여기에선 전자가 공급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캐리어를 가둔다 그랬죠. 가둬가지고 여기에서 발광을 일으키면 빛이 360도 사방으로 쫙 퍼져나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나가는 빛들은 소실되는 빛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빛들은 다시 이렇게 전극에 반사돼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토탈 위로 올라오는 요 빛, 여기를 윈도우라 그럽니다. 윈도우, 창문 같은 거죠. 메탈이 전부 덮여 있으면 발광이 안 되겠죠. 그래서 빛이 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메탈을 패터닝해서 이렇게 창문을 만듭니다. 그럼 위로 빛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대개 표면 발광 다이오드는 대략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층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P 플러스 층은 매우 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층을 형성하는 이유는 이 전극하고의 오미 컨택,
전류를 잘 흘려주기 위해서 과도핑을 해서 오미 컨택을 만듭니다. 그리고 두께는 아주 얇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빛이 위로 가면서 여기서 흡수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흡수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두께는 매우 얇게 만든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 갈륨 아세나이드 층, 이 두 층을 우리 클레드 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륨 아세나이드보다 굴절률은 작게, 밴드갭은 크게 설계를 합니다. 두께는 대략 한 5,000옹스트롱.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요 활성층이라고 합니다. 액티브 레이어라고 하는데 요 층에서 발광을 하는 겁니다. 이 발광층은 두께가 대략 500옹스트롱에서 2000옹스트롱. 그리고 요 클레드 층 대비해서 굴절률은 크게, 밴드갭은 작게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기판이 있고 그 다음에 전극이 이렇게 있겠죠. 전극을 이렇게 패터닝 하는 이유, 위에는 빛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패터닝 한 거고 밑에 이렇게 패터닝 한 이유는 여기 요 활성층하고 이렇게 폭이 같죠. 여기에서 빛이 집중적으로 발광할 수 있도록, 만약에 전극이 여기도 있다면은 약간 빛이 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막기 위해서 전극의 크기도 여기랑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서만 발광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전극도 이렇게 패터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계되어 있듯이 빛이 나가는 윈도우 크기 정도로 제작하며 발광 영역을 활성층에 국한시키기 위함이다. 자, 이것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헤테로 접합의 표면 발광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밴드 다이어그램 앞에서 설명한 거죠. 그래서 여기 하부층입니다. 하부에 이렇게 전극이 있고 그 다음에 요 활성층의 두께는 500옹스트롱. 그래서 전압을 걸어주면 여기서 전자가 공급이 되고 여기선 양공이 공급이 돼서 여기서 재결합이 일어나면서 빛을 발휘하겠죠. 빛을 발광하면 여기서 흡수가 안 일어나겠죠. 여기 P 플러스 층이 얇게 하나 있다 그랬죠. 그거는 최대한의 흡수를 적게 하기 위해서 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대부분의 빛은 이렇게 흡수 없이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일로 나가는 빛은 반사돼서 다시 나온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이게 빨간색 레이저 발광 다이오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갈륨 아세나이드는 빨간색을 띠지 않습니다. 갈륨 아센 포스파이드가 빨간색이고요. 일단 이렇게 빛이 이쪽으로 발광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헤테로 접합에서는 이렇게 캐리어들을 가둘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그 빛들이 밖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외부 발광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여러분들 봤을 겁니다. 이렇게 에폭시로 완전히 LED를 감쌉니다. 공기하고 접합하는 면이 이 에폭시 면이 되겠죠. 이렇게 완전히 접합을 시킵니다. 그러면 빛이 나오는 양을 조금 더 증대시킬 수 있는데요. 그 원리는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 프레넬 반사 배웠었죠. 자, 우리 에폭시로 이렇게 감싼 경우하고 감싸지 않은 경우를 한번 대충 비교해 보면 구조가 이럴 겁니다. 갈륨 아세나이드 여기서 발광을 하죠. 그 다음에 위에 P타입 알루미늄 갈륨 아세나이드. 여기는 에폭시 층이 하나 더 있죠. 자, 요 층은 공통으로 있는 거니까 요 층은 좀 무시하고 그냥 갈륨 아세나이드에서 공기로 바로 나온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프레넬 반사가 여기서 일어나겠죠. 굴절률이 갈륨 아세나이드 3.66입니다. 공기는 1.0. 엄청난 빛의 손실이 있겠죠. 그래서 프레넬 반사 계수를 구해보면 여기서 대략적으로 0.33, 즉 67%의 빛만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폭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는지. 두 단계를 통해서 빛이 나오겠죠. 먼저 여기에서 에폭시로 가고 그 다음에 에폭시에서 다시 대기 중으로 나오고, 그러면 갈륨 아세나이드와 요 에폭시 요 경계면에서 반사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프레넬 반사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N2는 3.66, N1은 바로 요 에폭시의 굴절률이 되겠습니다. 1.6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6으로 계산해 보면
0.1호사가 나옵니다. 즉 84.6%의 빛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에폭시에서 다시 공기중으로 나올 때 또 한 번 여기서 반사가 일어나겠죠. 그 프레넬 반사를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번에는 에폭시의 굴절률, 그 다음에 공기의 굴절률. 그래서 0.054, 즉 95% 정도가 빛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84.6이 나오고 여기서 95%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탈 나오는 빛은 자 여기서 84.6 여기서 94.7이니까 곱해주면 약 80% 정도가 빛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랑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빛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굴절률 차가 큰 경우에는 중간에 굴절률이 중간쯤 되는 물질을 삽입하면 빛에 나오는 양을 더 이렇게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폭시로 완전히 감싸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또 빠뜨린 게 있었죠. 바로 전반사입니다. 전반사도 일어나겠죠. 전반사는 어떻게 개선을 하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 이것은 표면에 우리가 텍스처링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표면을 이렇게 나노 구조물, 이렇게 회절격자 모양, 뭐 이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둥글게 만들어도 되고요. 여기선 하나의 예로서 이렇게 회절격자 모양의 나노 구조물을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표면을 거칠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텍스처링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 여기서 빛을 꽝 발광을 했습니다. 그러면 빛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어떤 임계각 이상의 빛들 이런 것들은 자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경계면이 되겠죠. 그래서 빛이 나오는 양은 아주 작다 그랬죠. 요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표면에 이런 회절격자 모양의 조형물을 설치합니다. 이런 것들은 표면을 뭐 애칭해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형태로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텍스처링 기술을 적용하면 자 빛이 요 빛을 보겠습니다. 이 빛은 원래 못 나가는 빛이었죠. 이렇게. 그런데 자 이 빛을 이렇게 조형물을 설치하면 빛이 쭉 가다가 이제 경계면이 여기가 아니죠. 이제 이 빨간 선 여기가 경계면이 됩니다. 공기하고의 닿는 면. 자 여기서 빛이 어떻게 될까요? 자, 요 법선에 요 이루는 각도,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이게 임계각이죠. 법선이 요거겠죠. 요거하고 요 빛이 이루는 각도, 요게 이제 임계각이 되는 겁니다. 매우 작아졌죠. 이 빛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또 여기서 반사돼서 이렇게. 그래서 요 나오지 못했던 요 빛이 뭐 큰 양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일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표면을 이렇게 텍스처링 기술을 통해서 이러한 전반사로 소실되는 빛들을 밖으로 일부 뽑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즘의 LED는 저렇게 중간 정도의 굴절류로 에폭시로 감싸고 그 다음에 표면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텍스처링 기술을 삽입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외부 광자, 외부 발광 효율, 외부 양자 효율을 조금이라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두 가지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을 하면 자, 표면 발광 다이오드는 이러한 구조를 가졌고 광 효율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에폭시로 감싼다 그랬죠. 굴절률이 적당한 재료로 감싸고 표면에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텍스처링 기술을 이용해서 빛의 추출을 극대화시킨다. 이제 그러한 것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여기서 자, 하부를 한번 보십시오. 하부에 빛이 이렇게 반사돼서 올라오죠. 그런데 우리가 이 LED라는 것은 어떤 특정 파장을 갖는 LED가 되겠죠. 예를 들어 빨간색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빨간색 파장만 일로 나오는 게 제일 좋겠죠. 파란색이면 파란색, 뭐 초록색이면 초록색. 그런데 여기서 반사되는 빛은 모든 빛을 다 반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이게 빨간색 LED다 그러면 여기서 빨간색 빛만 반사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형태에서는 빨간색만 반사하지 않고 파란색도 반사하고 여러 가시광을 전부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 발광 스펙트럼의 폭을, 대역폭, FWHM을 보면 조금 브로드해집니다. 그거를 조금 좁게 만드는 게 우리한테는 더 색의 순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현재는 이러한 기술 플러스 요 사이에 브래그 미러를 삽입합니다. 그래서 특정 파장만을 반사시키는 기술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면 발광 다이오드의 단점은 하부 전극으로부터 반사되는 빛의 파장을 선택하는 것이 곤란하다. 모든 파장을 반사시킨다. 그래서 브래그 미러를 삽입하는 기술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브래그 미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 브래그 반사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빛의 보강 간섭, 상쇄 간섭 뭐 여러 가지 배웠죠. 그런 것들을 조금 사전에 공부를 하고 오면 좋겠습니다. 약간의 물리, 일반 물리 수준의 물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표면 발광 다이오드를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